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면 파이어족이 된다? 혹은 리치워커가 된다? 20억, 40억, 50억의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에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파이어족이 되겠다고 시중에 나온 책을 다 읽는다고 파이어족이 될 리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제 얘기가 100% 맞지는 않겠습니다. 극소수의 투자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벌고 돈을 벌게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처럼 매우 우둔하고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파이어족. 부동산 관련한 책을 있잖아요. 100권 읽는다고 부동산 전문가 안 됩니다. 주식책 100권 읽는다고 주식의 전문가 될 리 없다라는 거죠. 그건 그저 마음가짐과 태도를 좀 더 다잡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로소득이 정점에 오르는 40대에 회사를 떠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죠. 맞습니다. 기업이 개인을 보장해주고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테크에 함부로 빠져서 함부로 투기했다가 가진 걸 잃어버리는 무모한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떠들어대는 얘기는 뭐냐? 주식 투자해라, 부동산 해라, 돈을 불려야 된다, 가진 돈이 없어도 부동산에 관심 가져야 된다, 주식에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관심 가져서 돈 버는 사람들은 극소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너도 나도 다 뛰어들어서 너도 나도 다 돈 번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럴 일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노동소득을 매우 폄하하고 우습게 생각하는데 노동소득이 가장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형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어느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어떤 누군가는 주식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삼아서 거기서 돈을 벌어들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귀가 얇은 사람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얘기에 믿지 마라, 그런 얘기에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산을 1억 모으기는 쉬웠지만 그 다음에는 자산이 스스로 굴러가서 불어난 속도가 빨라졌다.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귀담아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꽤나 조심스럽게 두렵게 생활해야 되는 거죠. 10억의 순자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10억 죽을 때까지 10억을 만져보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허상처럼 그냥 거품일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저 자신의 생활비가 얼마나 들고 얼마나 저축할 수 있고 어떻게 살지 이런 것들을 궁리하면서 지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꽤나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고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한 직장에서 한 분야에서 오래오래 머무는 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좀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를 한번 빗대서 얘기해 볼게요. 직장생활을 21년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길, 저 같은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갑자기 주식 투자해서, 갑자기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된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대려 그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 20년 더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어떨까요? 아마 조금 더 생활이 지금 상태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로 살아가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이걸 하고 있는 일을 그만뒀어요. 사업을 한다고 쳐보자고요. 저 온라인 유통에 오래 있었으니까 유통에 뭔가를 일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쉽겠냐고요. 아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제 속에서 새로운 어딘가에서 또 적응하려고 하면 또 그에 걸맞는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보다는 어쩌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는 직장인으로 좀 더 오래 지내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확실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10억을 가져야 된다, 20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일상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의 생업이 뭔지, 그리고 그 생업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산시장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건 더 어렵다, 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극소수의 재테크 고수, 투자 고수의 말을 듣고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는 건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죠? 남들이 다 된다고 나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남들이 잘 됐으니까 나도 잘 됐으면 좋겠죠. 남들이 자산을 한 5억 만들었다 그러고 한 10억 만들었다고 하니까 나도 그 정도는 갖췄으면 좋겠죠. 근데 현실을 생각해야죠. 냉정해야죠. 내가 가진 돈이 예를 들어 1,000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1,000만 원에 맞게 움직여야죠.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살아야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돈 좀 더 모아서 보증금 좀 더 올릴 생각하고 저축액을 좀 더 늘려서 내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만들어야겠죠. 가진 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3억짜리 집 사겠다고 1,000만 원을 갭 투자하는 투자 자금이라고 얘기하면서 3억 1,000만 원짜리 집 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집값이 4억대 5억대 가지고 시세 차익을 많이 보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집값이 3억 1천에서 1억 5천 되고 2억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혹은 전세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요, 그럼 돈 계속 나가는 거예요. 좀 쉽게 수월한 방법으로 만약에 돈을 벌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또 부르죠. 1,000만 원 갭 투자해가지고 3억 집 샀는데 만약에 5억 됐어요. 세금 내고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한 1억을 벌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엔요, 간땡이만 커집니다. 간땡이가. 그러면 한 5억짜리 7억짜리 집을 사볼까? 갭 투자 한 5천만 원 1억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돈 벌 일 궁리하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또 7억짜리 집 사가지고 10억에 팔았다고 쳐보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시세 차익 한 1억 5천 2억 남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 계속 몇 개씩 더 해요. 예. 돈 더 벌라고, 더 쉽게 벌라고. 근데 나중에 벌리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번 더 막히는 때가 오면 그냥 도미노처럼 한 방에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적지 않아요. 뭐 베라벨 또라이 같은 투기를 조장하는 인간들도 많거든요. 전세금이 여기 있는데 그 전세금 2억을 1억 5천을 끄집어내고 5천만 원짜리 보증금이나 월세로 바꾸고 1억 5천을 다른 집 사는 데 쓰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한 2채 사서 갭 투기 해가지고 돈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집값이 급상승하는 시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돈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느 시점에는 재조정해가지고 부채를 최소화하고 혹은 부채를 없애고 자기 수준에 맞게끔 딱 재조정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쉽게 돈 벌면 그 다음에 욕심부려가지고 돈을 더 벌 궁리한다라는 거죠. 욕심을 더 키운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망가진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냥 쉽게 쑥쑥 되는 건 없다라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 참 쉽지 않은 얘기가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진다라는 거죠. 성남 쪽에 재개발하는 빌라 산다라는 얘기들도 많고요. 이래저래 욕심을 많이 부리는데 절대로 금방 되는 일 없다, 쉬운 일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에 온갖 자전거래와 뭡니까? 통정거래, 사기와 조작과 가짜가 난무하고 있죠. 한국만 그럴까요? 미국도 그럴 수 있고 다른 모든 나라,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자전거래, 담합, 사기, 뒤통수, 온갖 미치고 팔짝 뛸 일들이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돈 벌겠다고 내 돈 들고 뛰어드는 건 소총 들고 21세기에 소총 들고 전투기 날아다니는 그런 전쟁터에 나서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움츠려서 겨울에는 겨울잠 자고 날이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라는 거죠. 춥고 배고프고 가진 것도 없는데 추운 겨울에 함부로 전쟁터에 나서면 그저 소총에 총알 몇 개 들고 나가면 그냥 전투기가 떨어뜨리는 포탄 맞아 죽는 게 아니고 굶어 죽고 얼어 죽는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우선이지. 함부로 빚내 투자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 자유나 파이어족 같은 개소리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